네, 13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들어서 글로벌 증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주 초반부터 기대감은 여전히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출발하면서 상승권을 지켜내나 싶었는데요. 이내 이번 주부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시즌 앞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경계감이 뚜렷했고요. 3대 지수는 약세로 마감지었습니다. 마감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45%, S&P 500지수 0.46%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0.15%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상승 출발하면서 상승권이 조금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관망세에 따라서 낙폭을 조금 키운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특별한 경제 지표가 없었던 가운데 어제 중국에서의 수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보다는 대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자리한 가운데 이번 주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있어서 이에 따른 경계감이 더욱더 뚜렷했습니다. 내일장에는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웰스파고, 존슨앤존슨, 인텔 등 굵직한 기업들 실적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내내 금융주의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융주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주의 실적이 전반적인 실적 시즌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긍정적이지만 이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뚜렷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락 전환하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0.45% 내리면서 18,000선을 하회한 채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대형주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따라서 장중 하락 전환했고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내에서 전날 강했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이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3%가량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또 이와 함께 산업재 섹터가 0.95% 반락했던 것 영향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에너지 섹터가 또 1% 가깝게 밀린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S&P 500지수 0.46% 내렸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가운데서는 가장 선방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서는 이날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선전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 페이스북 그리고 넷플릭스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5% 내리면서 4,988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시켰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기분 좋은 출발하면서 장 초반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내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로 마감짓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날 장에서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다시 한번 외신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뉴욕 증시 이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JP모건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켓워치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전반적인 금융주 실적의 분위기의 핵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ank of America results crucial to financial sector earnings gai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번 주 금융주들의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팩트셋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주의 실적은 8.2%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실적 증가는 헬스케어 업종 다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기간 주당 순이익이 29센트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마이너스 5센트를 기록하며 이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을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 역시 21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매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환율 조작 등으로 대규모 벌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올해에는 금융주들이 전반적인 이런 페널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실적이 개선됐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이 팩트셋은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지난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금융주의 실적마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다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JP모건과 웰스파르고를 시작으로 발표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또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 실적에 투자자들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미국 대기업들이 이 주주들에게 사상 최대 금액을 환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U.S. companies on course to return $1 trillion to shareholders in 2015.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미국 대기업들은 올해 주주들에게 1조 달러의 이 현금을 환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작년 수치를 예를 들었는데요. 2014년 다우지수 소속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총 9,040만 달러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중에 배당이 3,500만 달러에 해당했고요. 자사주 매입이 5,530만 달러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이 자사주 매입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조 달러 달성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이 쌓아놓는 현금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주주에게 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꺼리고 오히려 돈을 모아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주주들이 이에 대한 압박을 펼치자 현금을 돌려준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4년간 미국 기업들의 현금 배당이 평균 14%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3대 지수 마감 소식과 그리고 그에 따른 저희가 외신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주요 종목들은 또 어떤 마감 상황을 보였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개 종목이 올랐고 25개 종목이 내리면서 하락 시세가 우세했던 하루였습니다. 올랐던 쪽을 살펴본다면 JP 모건 체이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트래블러스 등 5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금융과 헬스케어 섹터가 선전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스 어제 선전했었죠. 이날 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에 크게 내렸습니다. 존슨앤존슨, 비자, 화이자, 머크사, 보잉 등 25개 종목 부진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너럴 일렉트릭스 어제 10% 이상의 급등 양상 나타났습니다. 전날 구조조정, 고강도 구조조정 소식이 나오면서 이것이 호재로 작용했었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번 주 17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경계 물량도 함께 출회됐습니다. 3% 조정을 받았었고요. 또 다음 날 이제 우리 현지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존슨앤존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큽니다. 이에 따라서 존슨앤존스 주가 1.5%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쪽 살펴보신다면요. 실적 컨센서스가 긍정적인 섹터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내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금융주에 대한 컨센서스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면서 0.6% 시장 대비 선전했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역시 0.3% 선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추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매수 추천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었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죠. 앞서 종목별로 살펴봤다시피 금융주를 제외한 전업종이 내렸습니다. 금융주 섹터만이 시장 대비 선전한 양상이 이어졌었고요. 가장 크게 내린 섹터는 국제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었고요. 유틸리티 섹터 역시 0.9% 내림 구간,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너럴 일렉트릭스를 포함한 산업재 섹터도 부진했다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특징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이날 장에서 선전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이날 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넷플릭스는 증권사 UBS의 매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호재로 반영이 됐었고 장중 고점 부근에서 4.42% 오른 47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내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요.
퀄컴입니다. IT 기업 가운데서 소폭 내린 부터 이 분사 안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주가 업사이드를 위해서 수익성이 좋은 스마트폰 칩 사업 부문을 분리하라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방향성을 잡기에는 주가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이에 따라서 장중 저점 부근 68달러 73센트의 거래를 마감짓는 양상이었습니다. 특징주 보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날 투자 심리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종목별로도 뚜렷했는데요. 다시 한번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퀄컴이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반도체 사업부를 분사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ctivist puts pressure on Qualcomm.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행동주의 투자자이자 미국의 대표 헤지펀드 업체인 자나 파트너스는 퀄컴의 반도체 칩 사업을 분사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자나 파트너스는 이 퀄컴의 분기 보고서를 내고 현재 부진한 퀄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 부분을 분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나 파트너스는 퀄컴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15년 전 퀄컴도 스스로 칩 부분을 분사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이 아이디어는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자나 파트너스는 현재 칩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퀄컴의 칩 사업은 본질적으로 시장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함께 자나 파트너스는 퀄컴의 비용 절감과 자사주 매입 강화, 또 임원 금여 구조와 재무보고 변경 등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들어 퀄컴의 주가는 7% 이상 빠지면서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사용해왔던 삼성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인 갤럭시 S6의 자체 프로세서를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퀄컴의 주가는 0.62% 내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jet블루의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지난 3월 승객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더 스트리트 톡에 자세히 살펴보시죠. JetBlue Airways stock soars following March passenger traffic repor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jet블루는 3월 좌석당 승객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이 좌석 마일당 승객 매출은 그 중요한 수치인데요. 이뿐 아니라 이 기간 승객 수를 살펴보면 무려 9.2%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jet블루는 따라서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jet블루는 4월 23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이 36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스트리트 전략가들은 이날 jet블루의 투자 의견을 매수라고 제시했는데요. 이들은 유가 하락과 더불어 이 견고한 실적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레벨 등이 jet블루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도록 도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jet블루의 주가는 4.23% 상승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유가 그리고 환율, 상품 시장 아울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급등에 대한 피로감 전반적으로 증시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전날 발표됐었던 중국의 수출 지표 부진한 양상 나타나면서 자원 광물주 중심으로 이익 실현 매물이 뚜렷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시면요. 런던 푸치백 지수가 0.36% 내렸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하락권에서 마감지었습니다. 프랑스 캐크 지수만이 0.26%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는 이날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0.5% 오른 51달러 91센트 기록했습니다. 이날 미국 유정 채굴 장비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예멘발 지정학적 우려감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금값은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소폭 내렸습니다. 1,199달러 30센트의 거래 마감주였었고요. 곡물 가격 엇갈렸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부실당 1.7% 내렸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4% 내리면서 704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10.8% 급등 양상 이어졌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전거래일과 변동 없이 580포인트 선을 지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원 가깝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098원 60전의 종가를 형성시켰습니다. 간밤에 달러 강세화가 뚜렷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12% 오르면서 99.45포인트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1.93%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요일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월요일 글로벌 마감 동향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침 날씨 조금 이제 쌀쌀하고 좀 비가 오는 그런 날씨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었고 오후부터는 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